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자, 우리 역사상 최강의 포드 마스터는 누구인가? 두 번째 시간. 이런 댓글이 몇 개 있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포드 마스터라고 이야기하면 무쌍 그리고 용맹한만을 이야기하는 거지 왜 거기에 정치나 지력이나 매력이 들어갑니까? 이런 질문들이 몇 개 있었는데 에이, 제가 아무려면 그걸 모르겠습니까? 우리 시대를 대표할 만한 명장들, 구국의 영웅들, 시대의 영웅들을 제가 쭉 나열한 거죠. 그렇지만 역사를 깊게 들여다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귀주대첩의 영웅이었던 강감찬 장군도 막연히 무력이 100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장군들을 다 나열하면서 이 중에 진짜 이제 용맹한만을 놓고 가리면 이순신을 뛰어넘는 장군들이 분명히 이제 등장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지극히 제 주관이 개입되어서 감히 이 시대의 영웅들을 수치적으로 이렇게 제가 평가함에 좀 약간 제 스스로 내가 너무 건방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냥 이건 가벼운 마음으로 재밌게 그냥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역사상 3대 대첩 을지문덕과 강감찬과 이순신 바로 3대 대첩의 영웅들을 봤고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고대사의 포드 마스터 영웅들. 고대사라고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통일신라 발해까지가 고대인데 여러분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인물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기록이 좀 어느 정도 남아있는 인물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3세기에 위나라 장수 광구검이 우리 고구려 동천왕 때 침략을 해와가지고요. 국내성을 점령하고 환도산성까지 점령당해서 당시 동천왕이 동해안까지 피난을 갔습니다만 그 당시에 밀우와 유우의 활약으로 동천왕이 그 위기를 극복한다. 그런데 밀우와 유우도 대단한 장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명림답부라고 굉장히 유명한 여긴 약간 좀 재상 느낌이 조금 더 강하고요.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수나라가 위진남북조를 통일하고 고구려를 침략하기 직전에 고구려가 요서 지역을 선제 공격한다라고 할 때 그 유명한 강희식 장군도 계시죠. 그렇지만 또 혹자는 강희식 장군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주장도 또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영웅들은 조금 이렇게 내려놓고 진짜 여러분 이름 들으면 알만한 인물부터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고대사 일단 고구려부터 갑니다. 온달. 제가 분명히 온달편을 따로 한 15분 정도 영상으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바보 온달이 궁금하시면 그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통솔을 보통 앞에 뭐 을지문덕, 강감찬, 이순신은 90, 100을 드렸습니다만 그들은 정말 국가, 나라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극복시켜낸 분들이었기 때문에 90을 드렸던 거고 온달 장군은 온달이 뭐 바보 온달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평원왕이 전장에 나갔을 때 온달 장군이 무력을 막 선보이고 무쌍을 해서 너 누구냐 그랬더니 온달입니다라고 하니까 아니 내 딸 평강공주가 시집갔던 온달란 말이냐 막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는 걸 통해서 개인적 무쌍을 조금 찍었던 것 같고 그 다음 평원왕이 죽고 난 다음에 온달이 자신의 손위천합 이제 바로 왕이 되는 영양왕에게 나에게 칼을 내려주시면 내가 중령 이북의 땅을 되찾아오겠습니다. 중령 이북이 옛날 그 옥저 동에 있을 때 동예 땅이에요. 좀 어렵겠습니다만 고구려 뭐 1, 2세기 한 93년 제위했다는 태조왕이 차지했던 그 땅이고 계속해서 고구려 땅이었는데 진흥왕 때 이 땅을 약간 좀 빼앗았단 말이죠. 물론 다른 기록에 입각하면 고구려가 살수대첩에서 수나라와 전쟁하고 있는 틈바구니에서 신라가 빼앗았다는 기록도 있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그 땅 중령 이북의 땅을 되찾지 못하면 내가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가서 활 맞고 죽잖아요. 통솔 80드렸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바보 소리도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국의 공주가 온달과 결혼을 했다는 건 그만큼 온달이 뭔가 뛰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달이 솔직히 뭐 천민 출신, 평민 출신은 아니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높은 귀족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또 하나 당시 고구려 귀족 중에 가장 힘이 셌던 뭐 국내성의 귀족이 아니라 평양 출신 귀족이었을 수도 있다. 어찌되었든 간에 당시 아주 높은 귀족도 아닌 온달에게 일국의 공주가 시집을 갔다는 건 당시 왕이 그만큼 온달을 욕심냈다는 거고 온달이 그만큼 용맹했다는 걸 뜻하지 않겠습니까? 기록상으로도 온달이 굉장히 용맹했다는 기록이 신채후의 조선 상고사에도 나오고요.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도 온달이 혼자 수십 명을 베었다 이런 내용이 진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달이 정말 무력은 대단했던 것 같고 제가 정말 좀 죄송하지만 지력은 60 드렸습니다. 그래도 바보 소리를 좀 들었으니까 말이 어눌하다라는 기록들을 통해서 실제로 온달이 고구려 사람이 아니고 좀 막 우즈베키스탄 막 이쪽 사람이지 않냐 그런 주장도 좀 있기 때문에 지력은 제가 이렇게 좀 낮춰드렸고 온달이 그래도 한 6관등 정도 되는 관직에 있었고 또 나름
왕의 사위이자 그 다음 왕의 처남으로서 처신을 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력은 70 정도 드렸습니다만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 고구려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기 위해서 내가 정말 저 중력 이북의 땅을 되찾지 못하면 살아가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온달산성 충청도에 있고 저기 광진구 서울에 아차산성이 있는데 둘 중에 한 곳에서 화를 맞고 죽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온달이 화를 맞고 시신이 관에 들어갔는데 관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평강공주가 내려와서 관에 꿇어 엎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제 여보 그만하면 됐으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시다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관이 움직였다는 도저히 믿지 못할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중령 이북의 땅을 고구려 장수로서 꼭 되찾고자 하는 그 왕과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히 좀 매력적인 인물이고 어찌되었든지 간에 진짜 바보였는지 아니면 왕이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공주를 시집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매력적이었으니까 공주가 사랑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온달의 매력을 90 드렸습니다. 자세한 온달 이야기는 제 앞서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야죠. 연개소문. 통솔을 100을 드려야 되는 건 여러분 연개소문이 누구랑 맞섰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구려가 항상 강성했다고 합니다만 당시 고구려가 강성했을 때 중국은 위진 남북조 분열기였습니다. 근데 중국 대륙이 통일되었지 않습니까? 수나라의 침략을 맞서내서 이겼다라고 합니다만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승리했다라고 합니다만 고구려는 그때부터 국력이 피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중국 역사상 최강의 전투 능력을 보였던 황제 당태종 이세민, 그 당태종 이세민과 싸워서 결과적으로 막아냈던 인물이 연개소문이기 때문에 당시 연개소문 중심으로 고구려가 똘똘 뭉쳤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어찌되었던 간에 고구려의 가장 위기였던 국난을 극복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연개소문이 죽고 바로 고구려가 무너져 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전장에서도 통솔력도 어마어마했을 것 같다. 무조건 100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무력 100 장수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개소문에서 가장 고민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고구려의 잃어버린 무술이라고 해서 무쌍 비도술 이게 계승되어서 내려오고 이걸 세계 무형유산에 등재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연개소문이 그 무쌍 비도술의 계승자라고 유명하죠. 그리고 여러분 연개소문은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4000년 역사상 최고의 인물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국인들이 연개소문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공포의 대명사죠. 경극에도 보면 연개소문이 굉장히 두려운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당태종을 쫓아가는 연개소문이 괴물처럼 등장하는데 이 연개소문을 서린기가 죽이는 걸로 경극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서린기가 실제로 연개소문을 죽이나요? 못 죽이지 않습니까? 서린기도 중국 당시 당나라에 엄청난 무쌍을 찍은 장수이긴 합니다만 연개소문이 서린기에게 죽는 거 아니거든. 그만큼 연개소문이 그렇게 죽어야 통쾌함을 느끼는, 그래서 그 연개소문의 무력은 당연히 90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무력 뛰어났고 제가 굳이 따지자면 모든 걸 갖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력은 실제로 연개소문이 어떤 지략을 써서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지력까지 90을 줘버리면 연개소문 이미지와 너무 안 맞아서 근데 분명히 영리해요. 왜냐하면 연개소문 집안이 연씨 집안 자체가 대대로 집안이었단 말이죠. 총리 집안이었어.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연개소문이 총리직을 계승하지 못해서 또 돌았던 거 아닙니까? 연개소문이 당나라도 가고 그리고 천리장성 축조 책임자가 되었다가 고구려 귀족들에게 고개를 숙이죠. 나를 대대로 자리에 한 번만 앉혀봐라. 그래서 내가 정치를 잘못하면 그때 나를 내쳐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해놓고 그 자리에 앉자마자 귀족들, 자기를 반대했던 귀족들을 싹 잡아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또 머리도 영리합니다. 자, 그런데 그 연개소문이 어찌 보면 그 고구려 자신을 반대하는 귀족들을 싹 잡아 죽였고 그 다음에 친당 정책을 펼쳤던 어찌 보면 수나라와 전쟁에서 또 다른 영웅이었던 고건무가 바로 영유왕인데 그 영유왕을 잡아서 죽여서 시체를 토막을 내서 물이 흘러나가는 하수구에 이렇게 버렸다 그런 내용도 나오긴 합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정치를 90을 드리기는 좀 어렵더라고. 너무 폭력적인 느낌이 좀 강한 것도 사실이니까. 그래서 물론 친신라적인 인물이었던 김부식이 삼국사기에서 연개소문에게 상당히 비판의식을 가했고 그 김부식을 신채호가 자근자근 씹었죠. 매력은 100이죠. 우리 입장에서 중국 당태종 이세민을 혼을 냈고 실제로 중국 대륙까지 쫓아 들어가서 장안성에서 항복을 받았다. 그 부분은 제가
그럼 100% 믿기는 어렵습니다만 중국에도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기록에도 보이긴 하고요. 근데 100%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중국에게 공포감을 선물했고 실제로 다른 사료 기록에는 당태종 이세민이 고구려를 침략한다고 하니 백제 의자왕이 당시 백제 최고 신하 중에 한 명이었던 성충을 불러서 야, 당의 세민이와 고구려의 영계 소문이 싸울 것 같은데 성충 네가 보기에는 누가 이기냐? 그러니까 당시 백제 성충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의 세민이는 그 천하의 당태종 이세민 정관의 치라고 해서 중국인들이 최고의 황제로 치는 이세민은 영계 소문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자왕이 성충에게 야, 영계 소문이 그렇게 대단하단 말이더냐? 그럼 성충아, 너하고 영계 소문을 비교해봐라. 저는 영계 소문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계 소문 영상도 이렇게 촬영을 해놨으니까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 소설이긴 합니다만 갓신동전이나 뭐 규염객전 이런 소설들을 통해서 그 소설의 주인공이 영계 소문일 확률이 거의 높고, 그렇다면 정말 무력은 거의 100에 육박한 인물이었고 당연히 매력적인 인물이었다. 오직 매력적인 인물이면 영계 소문이 일본까지 건너가서 일본의 무슨 왕이 됐다는 뭐 그런 내용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믿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점수를 드렸습니다. 자, 다음 양만춘 나옵니다. 솔직히 미리 말씀드릴게요.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안시성주라는 기록만이 계속 남아있다가 조선 후기 들어와서 양만춘 이름 석자가 등장하고 특히 박지원의 열알기에서는 굉장히 자신있게 양만춘의 이름을 밝혀놓은 바가 있습니다. 왜 통솔은 100을 드렸냐? 결과론적으로 양만춘이 안시성에서 당태종 이세민을 막아냈기 때문에, 아니 이 작은 흑성, 토성, 안시성에서 어떻게 당나라 수십만의 대군을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만큼 여러분 양만춘을 성민들이 믿고 따르고 그 다음 불굴의 의지로 저항을 했기 때문에 통솔력 당연히 100 드려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영계 소문처럼 제가 무력을 솔직히 이거 진짜 고민했습니다. 90 드려야 되나 80 드려야 되나. 영화적으로 보면 양만춘은 90이죠. 영화 안시성에서 조인성 날아다니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무력에 대한 기록 자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기분적으로 하고 이렇게 했지, 이렇게 드려도 조금 할 말이 없습니다. 지력은 왜 90을 드렸냐? 아니 영계 소문보다 더 높죠? 당태종 이세민이 막 흑산을 쌓으니까 흑산을 점령해버리고 이런 내용들을 봐도 상당합니다. 수성전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 정치도 제가 이야기했죠. 한때 아니 왜 이순신이 정치가 백입니까? 결과론적으로 선조에게 끌려가고 백의종군 당하는 건 정치를 잘 못한 거 아닙니까? 이 정치가 왕과 여러 관료들과의 뭐 인간관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정력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정치도 한 90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 그만큼 그 주민들에게, 안시성의 주민들에게 민심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영화에서는 진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흑산을 쌓는데 땅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죽음과 함께 그 마을 주민들이 흑산을 무너뜨리는 그 믿기 어려운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 그렇게 마을 주민들이 죽어가면서까지 흑산을 무너뜨리려고 했는지는 그거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정치, 그리고 당연히 실존 인물이라면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이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양만춘은 결과적으로 영계 소문에게 반기를 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양만춘이 당태종 이세민의 대군에 둘러싸여 있을 때도 영계 소문이 처음에는 지원군을 보내지 않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고구려 최고 권력자에게 반기를 들면서도, 그렇다면 나는 고구려 최고 실력자와 사이가 좋지 않으니 이 안시성을 들어서 당나라 황제에게 항복을 해버리면 자기는 북위 영화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나라는 고구려고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싸우겠다. 고구려 최고 권력자와는 사이가 좋지 않지만 그런 멋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드린 겁니다. 제가 감히 매력을 100을 드렸습니다. 양만춘이거나 안시성주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제가 지금 어떤 인물들을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짧게, 그리고 제가 그만큼 이 인물들에 대해서 다 영상을 찍어놨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는 이렇게 끝날까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